자, 안녕하세요. 박용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앵귤러2의 데이터 바인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따라하기 내용이 아니고요. 그 이론적인 내용으로 앵귤러2의 데이터 바인딩의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데모 예제로 데이터 바인딩 데모 딱 쳤을 때 이렇게 데이터 바인딩 데모라는 거 텍스트가 출력되는 웹페이지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이거에 대한 소스는 유저 인터페이스, 즉 템플릿은 데이터 바인딩 데모.html 문서로 만들었고요. 그거에 대한 코드 비하인드 파일은, 즉 클래스 파일은 데이터 바인딩 데모.ts 파일로 이렇게 한번 나눠서 만들었습니다. 자, 요 코드 모양 자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요. 그 앵귤러2의 데이터 바인딩을 정리를 해보면 그 첫 번째가 데이터 바인딩 쪽에서 첫 번째가 자, 바인딩은 그 일반적으로 이제 문자열 보관법 사용해서요. 그 제가 데모 그냥 헬로 월드 시간에 많이 보여드린 것처럼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냥 제가 그냥 이걸 번역할 때 그냥 보관법이라고 번역해요. 아니면 그냥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중괄호가 두 개를 사용됩니다. 두 개가 사용되고요. 그거 안에 어떤 속성이라든가 어떤 속성 값들이라든가 어떤 표현식이 들어옵니다. 뭐 3 더하기 5 하게 되면 뭐 8이라는 값이 실행이 돼버려요. 이런 거. 자, 이런 건 이제 문자열 보관법은 오른쪽에 화살표로 보게 되면요. 컴포넌트에서 돔으로 데이터를 던져주는 거. 자, 단방향 바인딩이고요, 얘도. 그래서 컴포넌트에서 데이터로, 이제 컴포넌트에서 만들어진 데이터가 어디로? 돔으로 전달이 되는 방식이고요. 자, 이거랑 동일한 거는 프로퍼티 바인딩이라고 해서요. 원 웨이 바인딩, 즉 속성에다가 대괄호 열고 닫고를 놓고 어떤 구문을 넣어줘요. 그래서 이미지의 src라는 거 속성에다가 대괄호 묶어주면 코드 비하인드 쪽에 있는 클래스 파일에 있는 이미지 src 프로덕트 클래스의 프로덕트 개체의 이미지 src 값을 컴포넌트에서 돔으로 던져준다는 거죠. 화살표가 이쪽으로 돼 있죠. 이렇게. 마찬가지로 이벤트 바인딩은요. 이벤트 바인딩은 뭐 이제 가로 열고 소가로 열고 닫고를 사용하고요. 메서드에다가 뭐 달러 이벤트라는 것은 이벤트를 발생시킨 개체를 나중에 나타낼 거고요. 많이 보게 될 이제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무엇인가를 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클릭에 대해서 괄호 열고 닫고로 이렇게 묶어주면 되는 거고요. 이벤트 바인딩은 돔에서 이제 발생된 이벤트를 어디로 컴포넌트로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방향이 화살표 방향이 오른쪽으로 돼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쓰는 거 양방향 바인딩, 투웨이 바인딩이고요. 양방향 바인딩은 대괄호 안에 소괄호 놓고 그 안에 ng 모델이라는 특수한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ng 모델은 참고적으로 app.module.ts 파일에다가 폼스 모듈이라는 이름의 기능을 참조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이 양방향 바인딩이에요. ng 모델 사용하는 거는. 그래서 컴포넌트에서 발생한 거를 바로 돔에서 발생된 거를 컴포넌트로 왔다 갔다 바로바로 바인딩을 시켜주고자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양방향 바인딩을 사용합니다. 자, 바인딩 표현식은 첫 번째로 그냥 보관법, 핸들바라고도 발음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거 중괄호를 두 개씩 사용하는 거서 중괄호 열고 닫고 안에다가 어떠한 속성이라든가 표현식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컴포넌트에다가 이제 컴포넌트에다 타이틀을 만들어 놓고요. 타이틀에다가 앵귤러 퀵 스타트를 만들어 놓으면 그 값이 여기 자리에서 바인딩 되게 해주고 싶다. 우리가 몇 번을 사용했었던 거고요. 자,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핸들바라고 하고요. 뭐 바인딩 익스프레션 또는 스트링 인터폴레이션. 뭐 여러 개의 이름으로 불려지네요. 자, 그러면 잠깐 이거에 대해서 데모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데이터 바인딩 데모라는 이름의 클래스 파일에서 퍼블릭한 속성을 하나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타이틀 퍼블릭은 항상 생략 가능하고요. 타이틀은 스트링이면서 뭐로 이제 그 바인딩 표현식 바인딩 스트링 인터폴레이션 바인딩 뭐 표현식이라고 일단 한글 써볼까요?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그럼 이 값이 어디 중괄호 열고 닫고 두 번 써놓고요. 저 타이틀을 호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 타이틀이란 값이 여기서 즉 어디에서? 컴포넌트에서 돔으로 컴포넌트에서 템플릿으로 이렇게 컴포넌트에 있는 타이틀이 어디에 여기 템플릿에서 유저 인터페이스에서 여기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 바인딩 표현식이라는 게 실행이 될 거라는 거죠. 자, 저장하고
웹브라우저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바인딩 표현식이 출력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요 타이틀이라는 값은 어디에서 가져온다? 여기서 가져온다라는 거죠. 이런 거를 핸들바 또는 바인딩 표현식 또는 뭐 스트링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한다. 자, 다시 슬라이드 잠깐 열어보면요. 이렇게 바인딩 표현식, 보관법, 핸들바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속성 바인딩, 프로퍼티 바인딩이라고 하고요. 속성 바인딩 이렇게 대괄호 열고 닫고 안에다가 어떤 속성 값 지정해 주면 돼요. 그러면 src라는 이름의 속성에다가 어떤 속성 값을, 여기 안에 있는 건 코드 비하인드 쪽 타입스크립트의 클래스 파일에 있는 값이 이 속성에다 바인딩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렇게 해도 돼요. 그냥 핸들바를 사용해서 바인딩 익스프레션 을 사용해서 이렇게 맥심 스tat 이미지 파일을 이렇게 src에다 직접 지정을 해 주셔도 되겠고요. 뭐 큰 따옴표를 써도 되고 작은 따옴표를 써도 되고 알아서 괄호를 만들어 주는 거니까 이런 거를 속성 바인딩이라고 한다. 그래서 프로퍼티 바인딩은 대괄호를 사용한다. 그래서 프로퍼티 바인딩은 대괄호를 사용해서 어떤 요소, 엘리먼트라든가 아니면 컴포넌트의 속성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디렉티브 속성을 사용해서 뭐 이런 거는 뒤에서 다뤄볼 내용인데 ng 클래스라든가 ng 스타일 이렇게 그 다음에 컴포넌트에 있는 값을 돔으로 전달하는 방식이고요. 속성의 값을 돔의 영역에 출력해 줄 때 사용한다. 컴포넌트 값을 돔에 출력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미지 src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요거 이제 느낌표 점 같은 경우는 만약에 요 값이 널 값이면 뭐 이제 뭐 출력하지 않는다 뭐 그런 의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스타일.width.pixel 이렇게 어떤 속성의 값을 변경시켜 주고자 했을 때는 이런 방식을 사용한다. 픽셀 값을 사용을 해준다. 자, 이러한 속성 바인딩 같은 경우는 그냥 단방향 바인딩이라고 해요. 즉 컴포넌트에서 만들어진 것을 템플릿에다가 출력해 준다. 뭐 앵귤러 1에서는 ng 바인드라고 이제 사용을 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앵귤러 2에서는 이렇게 대괄호 이제 이너 텍스트에다가 뭘 넣어라 이렇게 특정한 태그의 속성 값을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속성에다 어떤 값을 넣고 싶다 이렇게 대괄호 사용하는 거고요. 역시 컬러 스타일.컬러를 사용할 때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스타일.컬러 한번 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보면 div 태그를 하나 만들고요. 자, div 태그를 하나 만들고요. 자, 컬러는 퍼블릭한 컬러, 퍼블릭 생략 가능. 컬러는 스트링 역시 생략 가능. 그런과 동시에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를 옐로우로 두고 싶다. 이렇게 옐로우라는 컬러를 옐로우로 뒀고요. 그럼 요거에 div 태그의 스타일의 컬러를 뭐로 주고 싶다? 컬러로 주고 싶다. 여기서 말하는 요 컬러는 어디서 가져오는 거예요? 요 컬러는 요거 컬러 속성이 여기에 바인딩 돼서 현재 스타시트의 컬러 속성이 넘겨준 요 컬러 속성으로 바뀐다. 그러면 요 div 태그의 컬러는 옐로우로 배경색이 될 거라는 거죠. 아, 데이터가 없네요. 그러면 여기다가 컬러가 아니라 컬러는 텍스트 컬러죠. 컬러 배경색이 아니라 전경색을 지정을 해주면 되겠고요. 컬러 백그라운드 컬러가 그러면 배경색을 백그라운드 컬러 C자 대문자겠죠? 를 컬러로 지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배경색이 지정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됐죠? 이런 식으로 컬러라는 이름의 속성이 여기서 옐로우가 실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가 실행되냐면 속성 바인딩에서 스타일.백그라운드 백그라운드 컬러가 이렇게 지정이 된다. 이런 거를 속성 바인딩, 프로퍼티 바인딩이라고 한다. 자, 이런 속성 바인딩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역시 알아볼 거고요. 특성 어떤 애트리뷰트의 뭐 이거를 이제 발음할 때 아리아 라벨이라고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에이리아. 자, 그냥 편하게 아리아 레이블이라고 이렇게 해도 되고요. 어떤 특성 바인딩 알려진 속성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이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요. 클래스 닷 버튼 뭐 클래스의 어떤 속성을
따져주고 싶다. 이제 클래스 중에서 버튼이라는 이름의 CSS 클래스를 건드려주고 싶다. 이런 모양을 사용해주는 거고요. 좀 전에 사용해 본 것처럼 스타일 점 컬러, 스타일 점 백그라운드 컬러에다가 어떤 값을 직접 지정을 해줘도 되고요. 그럴 때 이렇게 콤마 작은 다음표 안에다가 어떤 값을 직접 지정을 해줘도 되고, 아니면 요 값을 어디 저기 코드 쪽에서 클래스 쪽에서 속성으로 만들었고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단방향 바인딩, 속성 바인딩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벤트 바인딩까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프로퍼티 바인딩하고 이벤트 바인딩. 이벤트 바인딩은요, 돔에서 만들어진 것을 클래스로 전달시켜주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이제 대괄호 열고 닫고, 아니 이제 소괄호 열고 닫고 안에다 키업 이벤트를 잡아주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해요. 키업 했을 때 네임이라는 이름의 속성에다가 달러 이벤트 점 타겟, 현재 이벤트를 발생시킨 개체를 나타내요. 달러 이벤트 점 타겟, 그거에 밸류를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값을 뭐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벤트를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이벤트 바인딩이라고 한다. 소괄호를 사용하고요. 그래서 이벤트 바인딩은 돔에 있는 것을 컴포넌트로 가져오는 거. 돔에서 발생된 이벤트를 컴포넌트에서 사용하겠다는 거고요. 버튼을 클릭할 때 뭐 제말 쓰는 거겠죠. 가로 열고 클릭, 가로 닫고 이렇게 클릭했을 때 코드 쪽에 있는 어떠한 이벤트 처리기, 이벤트 핸들러를 사용해 줍니다. 그래서 타겟 이벤트와 템플릿 구문을 사용해 줄 수 있겠고요. 클릭했을 때 뭘 할 거냐 이렇게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이벤트는 클릭 이벤트, 포커스 이벤트, 블러 이벤트, 키업 이벤트, 마우스 엔터, 마우스 리브 같은 어떤 기능들을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 안에서 직접 코드를 이렇게 표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바인딩 같은 경우는 엔지 클릭 같은 기능으로 뷰 모델의 체크, 앵귤러 1에서 이런 모양을 사용했었고요. 앵귤러 2에서는 클릭했을 때 뭐뭐뭐를 해라 이렇게 했을 때 클릭했을 때 토글 시켜가지고 이제 플래그 값을 참 또는 거짓 해가지고 이렇게 어떤 특정 영역을 보였다 안 보였다 이렇게 해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거를 이벤트 바인딩이라고 한다. 요거 한번 적용 한번 해볼까요? 다시 코드로 와서요. 만약에 인풋 버튼 하나 만들고요. 뒤에서 다 예제 단위로 다시 한번 설명이 될 텐데요. 버튼 토글로 다시 한번 토글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때 얘를 했을 때 이제 위에 있는 요 배경색을 지정했던 게 보이게 할 거냐 안 보이게 할 거냐. 자, 이렇게 해서 속성 바인딩을 해서 현재 div 태그에 히든을 어떻게 할 거냐, 히든을 볼 거냐. 그래서 저 히든 값을 여기서 플래그라는 이름의 변수를 사용해서 처음엔 false였는데요. false였다가 히든을 여기다가 플래그를 지정해 놓고 배경색은 처음에 false, 즉 히든이 아니다 되는데 요 버튼을 클릭하면 버튼 토글이라는 이름의 이제 클릭 이벤트를 잡아서 그러면 버튼 토글이라는 이름의 펑션을 여기서 만들어 주고요. 버튼 토글이라는 이름에서는 뭐를 요거를 반대로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프라이빗한 필드이니까 이제 디스점 플래그를 느낌표 디스점 플래그 줘가지고 서로 토글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고 저장하고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실행이 되고요. 토글을 실행하게 되면 안 보였다, 보였다. 이렇게. 요거는 줄바꿈을 해줘야 되겠네요. 여기다가 그냥 저 타이틀 때문에 HR 태그로 줄바꿈 해놓고요. 다시 한번 실행시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이렇게 토글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벤트 바인딩은요 어디에 있는가? 요 클릭했을 때 버튼 토글을 요 메서드를 코드 비하인드 안에 있는 요 메서드를 실행하겠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벤트 바인딩 이렇게 클릭이라는 이름의 이벤트 괄호 열고 닫고 요거를 사용해서 이벤트를 바인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 이벤트 바인딩이라고 한다. 됐죠? 이렇게 이벤트 바인딩도 한번 사용해 봤고요. 어떤 특정 이제 샵이라는 것을 샵 기호, 해시 기호를 사용해서 그 이름을 지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정 폼 컨트롤의 해시, 샵 또는 파운드 이제
어떤 별칭 형태로 id 속성을 지정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input 태그는 샵 텍스트 네임이면 요 input 태그는 텍스트 네임이라는 이름의 텍스트박스 이름이 되는 거고요. 그거 이름 점 value로 어떤 값을 접근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select 옵션 태그에 여기 안에서 선택된 어떤 값을 가져오고자 한다. 그럴 때는 샵 list select라고 주고요. change 이벤트를 잡아서 selection이라는 이름의 어떤 이제 코드 쪽에 있는 함수를 이제 메서드를 만들어 놓고요. 거기에 나 자신의 값을 요 v라는 변수에다가 전달을 시켜서 선택할 때마다 요 값을 실행하게 해줄 수도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샵 어떤 이름 점 value 또는 요거의 또 다른 방법은 앞서서 잠깐 봤지만요. 달러 이벤트 점 타겟은 뭘 나타낸다? 이벤트를 발생시킨 개체를 나타내요. 달러 이벤트 점 타겟 그거의 value를 가져다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블러 이벤트에다가 블러 이제 그 어떤 탭 키가 적용 이제 밖으로 빠져나왔을 때 텍스트 박스에서 빠져나왔을 때 네임 속성은 현재 텍스트 박스에서 입력된 값을 넣어라. 그럼 달러 이벤트 닷 타겟에 그거의 value를 이렇게 넣어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택된 값을 달러 이벤트 점 타겟에 선택된 값을 가져다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도 이벤트 바인딩하고 같이 연동돼서 달러 이벤트 점 타겟 그거의 value 이렇게 요 키워드도 많이 나올 거고요. 자, 그 다음에 ng 모델이 나오네요. ng 모델은 two-way 데이터 바인딩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ng 모델을 사용하려면 기본적인 템플릿 쪽에서 많이 들어있는데요. 많이 안 들어있으면 폼 모듈을 어디에다가 app modules ts 파일에다 app modules ts 파일에다가 등록할 필요가 있어요. 이거는 뒤에서 설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이제 바인딩 할 때는 네임 속성하고 ng 모델만 이렇게 따로 쓰는 경향 이제 모양도 있고요. 아니면 이름을 지정하고 ng 모델에다가 속성 바인딩에다가 이름 값을 지정해 줘도 되고요. 이런 모양으로 사용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가장 일반적인 이제 ng 모델하고 ng 모델 체인지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대괄호 안에 소괄호 안에다 ng 모델 요 모양. 그래서 요 박스를 한번 그려볼까요? 요 모양. 요 모양을 사용한다 해서 대괄호 안에 펜이 아니군요. 대괄호 안에다가 소괄호 넣고 이렇게 이런 거를 이제 요 표현식 대괄호 안에 뭐 이제 소괄호가 들어있다고 해서 이제 박스에 든 바나나로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표현하더라고요. 해외에서는 그래서 바나나 이너 박스 이제 박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박스에 든 바나나 모양이다 해가지고 요 표현식을 쓴다는 거죠. 그래서 엔진 모델 이렇게 하게 되면 텍스트 네임에다가 쓴 값을 코드에서 이제 요 값이 바뀌었다면 그 값이 바로 여기에 이렇게 양방향으로 바인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ng 모델의 어떤 속성 값을 하게 되면 바로 속성에서 만들어진 값이 바로 어디에서 이제 뷰단 템플릿 단에서 바로 실행이 됩니다. 얘를 사용하려면 ng 모델을 사용하려면 뭐 app.modules.ts 파일에 폼스 모듈이 추가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ng 모듈의 임포트 쪽에 폼스 모듈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나서 언제든지 이름에 있는 속성 값을 바꿔주고자 했을 때는 ng 모델의 네임 속성을 사용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텍스트박스의 양방향 바인딩 같은 경우는 ng 모델하고 ng 모델 체인지를 따로따로 속성 바인딩과 이벤트 바인딩을 따로따로 선택을 해줄 수도 있는데요. 그걸 한꺼번에 가주고 싶다면 이렇게 ng 모델의 네임 이렇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뭐 내용은 다 이제 끝났고요. 그래서 이벤트 바인딩에 대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 하는데 자, 양방향 바인딩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위에 있는 타이틀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input 태그의 타입은 텍스트고요. 대괄호 열고 닫고 소괄호 열고 닫고 여기 안에다가 ng 모델 해놓고요. 요거는 뭐를 바꿔준다? 저 위에 있는 타이틀을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양방향 바인딩에서 타이틀이 어디에 텍스트박스에 이미 세팅이 된 상태로 와요. 근데 요거는 일단은 속성 바인딩처럼 와서 붙네요. 네, 와서 일단 출력이 되는 형태고요. 먼저 첫 번째는 출력 자체가 되네요. 근데 바인딩에다가 바인딩 표현식입니다를 하게 되면 여기서 변경된 값이 이벤트 바인딩처럼 코드 쪽으로 가고요. 코드 쪽에
변경이 되면 그 값이 다시 여기에 타이틀에도 변경이 되고 나 자신에도 변경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잘 되고요. 한글도 잘 되고요. 앵귤러 1 때는 한글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이제 아쉬운 부분 써서 우리가 이제 꼼수라고 했죠. 꼼수를 써야 되는 부분이 나왔었는데 앵귤러 2의 NG 모델은 양방향 바인딩 할 때 뭐 한글도 잘 처리되고요. 아주 이제 그 마음에 들게 처리가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NG 모델을 하게 되면 여기서 발생된 값이 어디로? 여기서 발생된 값이 이제 그 돔에서 발생된 것을 어디로? 컴포넌트에서 변경된 데이터를 어디로 다시 돔으로 이렇게 양방향 바인딩, 물론 이쪽으로 노는 거겠죠. 이쪽으로 노는 거겠죠. 이렇게 양방향 바인딩으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게 해준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양방향 바인딩, 투웨이 바인딩을 한다. 투웨이 바인딩의 가장 기본적인 모델은 NG 모델에다가 어떤 속성 값을 지정해주면 이렇게 값이 변경이 되면 바로 그 값이 적용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양방향 바인딩으로 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여기까지 해서 앵귤러 2에서 적용해주는 기본적인 데이터 바인딩에 대해서 앵귤러 2에서 적용해주는 데이터 바인딩에 크게 세 가지인데요. 이제 그 핸들바까지 해서 총 네 가지까지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바인딩의 가장 기본적인 건 스트링 인터폴레이션, 그 다음에 원웨이 바인딩, 즉 프로퍼티 바인딩, 그 다음에 이벤트 바인딩, 그 다음에 NG 모델을 사용하는 양방향 바인딩,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앵귤러 2에서 데이터 바인딩 관련된 네 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예제로 먼저 살펴봤고요. 이거에 대한 각각의 내용은 따로 뒤에서 또 앞에서도 간단하게 설명이 되었지만 뒤에서 더 자세하게 각각의 예제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